안녕하세요. 2025년 12월 23일. 벌써 크리스마스 이브 바로 전날이네요. 오늘 저희가 사용자님께서 보내주신 아주 특별한 자료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바로 내일이죠. 12월 24일 오후 1시 46분 기준으로 작성된 실시간 시장 분석 리포트입니다. 거의 뭐 미래에서 온 편지 같은 느낌인데 이 리포트랑 같이 보내주신 여러 스크린샷 또 990틱 차트까지 보면서 내일 시장의 핵심이 뭘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이브의 시장을 미리 본다는 거, 이거 정말 흥미로운데요. 특히 그 리포트 첫 문장이 아주 강렬하더라고요. 지난주 월요일에 현대무벡스가 쏘아올린 로봇, 자동화, 이 거대한 흐름이 있잖아요. 네네, 있었죠. 내일은 이게 부품, 정밀 제어 쪽으로 옮겨붙으면서 그야말로 대폭발, 빅뱅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빅뱅이라니? 와, 스케일이 엄청나네요. 좋습니다. 그럼 과연 이 대폭발의 진원지가 어디고 또 우리는 그 안에서 뭘 봐야 할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죠. 리포트는 시장의 성격을 한마디로 딱 정해야 합니다. 하드웨어의 날. 하드웨어의 날? 네,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나 AI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실제로 공장을 돌리고 물건을 만들고 기계를 움직이는, 그러니까 손에 잡히는 기술을 가진 기업들, 이 기업들이 시장의 모든 관심을 그냥 다 빨아들였다는 거죠. 그중에서도 주인공은 당연히 로봇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고요. 네,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뭐 온통 붉은색이더라고요, 정말. 그런데 그 중심에 우림 PTS라는 기업이 딱 있더군요. 리포트에서는 이 종목을 내일 시장의 진정한 대장이라고까지 하던데 무려 상한가, 그러니까 하루에 오를 수 있는 최대치인 플러스 29.92%를 예측했어요. 도대체 어떤 회사길래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걸까요? 그 우림 PTS가 뭐 하는 회사냐면요. 로봇이나 풍력 발전기 아니면 중장비에 들어가는 정밀 감속기를 만듭니다. 아, 감속기. 네. 이걸 쉽게 말하면 모터가 엄청 빨리 돌잖아요. 그렇죠. 그 빠른 회전 속도를 아주 강력한 힘으로 바꿔주는, 그러니까 로봇의 관절이나 근육 같은 그런 핵심 부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바로 리포트가 분석한 수급, 그러니까 돈의 흐름 때문입니다. 아, 돈의 흐름. 여기서 제가 딱 궁금한 게 생기는데요. 보통 이런 테마에서는 가장 덩치 큰 대장주, 그러니까 이 흐름을 처음 시작한 현대무벡스로 돈이 계속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리포트는 왜 그 돈이 훨씬 작은 부품 회사인 우림 PTS로 바로 갔다고 분석하는 걸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내일 시장을 이해하는 핵심이거든요. 리포트의 분석은 이렇습니다. 현대무벡스가 스마트 물류 시스템이라는 아주 거대한 고속도로를 깔아줬다면 네네. 시장 참여자들은 이제 그럼 그 고속도로 위를 어떤 차가 달릴 거냐? 네네. 여기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하. 시스템이라는 큰 그림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안에서 실제로 움직이고 일하는 건 정밀한 부품들이니까요. 즉 시장의 관심이 개념에서 실체로, 인프라에서 핵심 부품으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간 겁니다. 아, 그림이 아주 명확하게 그려지네요. 시스템이라는 무대가 딱 만들어지니까 이제 그 위에서 뛸 진짜 주인공 배우한테 스포트라이트가 옮겨갔다? 뭐 이런 거군요. 네. 근데 주인공이 한 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에이테크 솔루션이라는 종목도 상한가를 예측했더라고요. 삼성전자 로봇 파트너서라는 딱지가 붙어 있던데요. 맞습니다. 이 두 기업의 역할을 비교하면 더 재밌어요. 우림 PTS가 로봇의 움직임을 책임지는 관절, 즉 감속기라면 네. 에이테크 솔루션은 금형기술을 바탕으로 로봇의 외형이나 뼈대를 만드는, 뭐랄까, 로봇의 뼈와 피부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관절, 뼈, 피부라니. 진짜 로봇 한 대를 조립하는 느낌인데요. 그러니까 시장이 단순히 그냥 로봇이라는 단어에 막 열광하는 게 아니라 로봇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하드웨어 부품들을 하나하나 뜯어보고 가치를 매기고 있다. 이런 신호로 봐도 되겠네요. 정확합니다. 로봇 테마가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인 거죠. 그리고 이런 주연들이 마음껏 뛸 수 있도록 무대를 든든하게 받쳐준 조연들, 이 역할도 빼놓을 수 없고요. SP 시스템스 같은 겐트리 로봇 시스템 기업도 한 14% 넘게 올랐고, 무엇보다 이 모든 흐름의 시작점이었던 현대모벡스, 이 종목이 여전히 11%대 상승을 지켜줬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맞아요. 그 현대모벡스. 리포트에서 이 종목을 섹터의 앵커,
그러니까 닻을 내린 배에 비유한 표현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그 비유가 정말 절묘하죠. 며칠 동안 급등해서 언제 차익 매물이 쏟아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불안하죠. 그런데 무너지지 않고 굳건히 버텨준 겁니다. 마치 뭐랄까, 경험 많은 지휘자가 오케스트라의 중심을 꽉 잡아주듯이요. 현대무백스라는 지휘자가 템포를 딱 유지해주니까 우린 PTS나 에이테크 솔루션 같은 연주자들이 자신감 있게 솔로 파트를 상한가까지 밀어붙일 수 있었던 거죠. 일종의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해준 셈입니다. 근데 앵커라는 비유가 정말 절묘하긴 한데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닻이라는 게 배를 안정시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좀 무겁게 묶어두는 역할도 하잖아요. 혹시 현대무백스가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더 올라갈 힘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후발주자들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위험은 없었을까요? 예리한 지적입니다. 실제로 그런 우려가 시장에 있었죠. 하지만 리포트는 현대무백스가 급락하지 않고 10% 이상의 상승률을 유지했다는 그 사실 자체에 주목합니다. 이건 족쇄가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무너지지 않는다는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보내준 방파제 역할을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아, 방파제요? 네, 이 방파제 덕분에 로봇 섹터 전체로 들어온 돈이 빠져나가지 않고 오히려 후발주자들을 찾는 쪽으로 순환할 수 있었다. 이런 분석입니다. 로봇의 관절, 뼈대, 그리고 이걸 다 아우르는 시스템과 방파제까지 정말 완벽한 하드웨어 오케스트라처럼 느껴지는데요. 근데 사용자님이 보내주신 리포트를 보니까 이 정밀 하드웨어라는 키워드가 로봇에만 머무르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이 열기가 다른 산업으로까지 번져나간다고 본 거죠.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리포트의 두 번째 핵심입니다. 시장의 자금이라는 게 아주 똑똑해서 한 곳의 파티가 막 절정에 이르면 슬슬 다음 파티 장소를 찾아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다음 먹거리를 찾아야 하니까. 맞습니다. 로봇이라는 정밀 하드웨어의 가치가 증명되니까 시장은 자연스럽게 가장 정밀함이 요구되는 다음 산업이 뭘까? 이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답으로 우주항공 앤드 첨단 소재를 지목한 거죠. 아, 그래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22% 넘는 급등을 보일 거라고 예측했군요. 지난주 인텔리안 스캔드부터 시작된 그 우주항공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 모양새네요. 보니까 UAM, 도심 항공교통 이슈도 엮여 있고요. 맞습니다. 로봇파를 제어하는 정밀 기술이나 비행기 동체를 만드는 정밀 기술이나 근본적으로는 똑같거든요. 한 채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최첨단 제조업이라는 공통분모가 있는 거죠. 아하. 특히 UAM은 사람들 머리 위로 날아다녀야 하잖아요. 안전이랑 직결된 부품의 정밀성, 신뢰도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이 로봇 다음 타자로 주목하기에 아주 논리적인 흐름인 셈이죠. 첨단 제조 하드웨어라는 더 큰 그림 안에서 로봇에서 우주항공으로 바통이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군요. 비슷한 맥락에서 같이 언급된 기업들도 있었죠. 엔젯이랑 그래필 같은 곳들이요. 네, 이 기업들은 3D 프린팅이나 아니면 나노 단위의 정밀 코팅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 21%, 15%의 높은 상승률이 예측됐는데 이들 역시 무언가를 정교하게 만들어내는 기술이라는 그 하드웨어의 범주에 속하는 거죠. 반도체 회로를 그리든 인공관절을 만들든 로켓 부품을 찍어내든 그 근본에는 이런 초정밀 제조 기술이 깔려 있다는 걸 시장에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이 흥미진진한 시장을 그냥 구경만 할 수는 없으니까요. 리포트가 제시하는 전략이 아주 명확하던데요. 네, 총 3가지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험 관리입니다. 리포트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상한가 따라잡기 금지. 아주 단호한 어조죠. 아, 단호하네요. 이미 상한가에 도달한 오린 PTS나 에이테크 솔루션은 이제 보유한 사람들의 영역이다. 이런 겁니다. 지금 새로 들어가는 건 손익비, 그러니까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서 감수해야 할 위험이 너무 크다. 이렇게 경고하더라고요. 특히 다음날 아침에 주가가 어제보다 더 높게 시작하는 갭상승 이후에 차익 매물이 쏟아질 때를 조심하라고요. 흥분해서 따라 들어갔다가 파티 즐기고 나가는 사람들이 던지는 물량이 다 받아내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마치 10,000원인 파티장에 뒤늦게 도착해서 남들이 마신 술값까지 전부 계산하게 되는 그런 상황과 비슷합니다. 비유가 아주. 분위기는 즐거웠겠지만 다음날 남는 건 텅 빈 지갑뿐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전략이 나옵니다. 바로 후발주자 찾기. 리포트에서는 레깅 플레이라고 표현했죠.
아, 1등 말이 너무 멀리 가버리니까 이제 1등 쫓는 건 위험하고 아직 출발선 근처에 있는 2등, 3등 말한테 기회가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심리를 이용하는 전략이군요. 일종의 낙수 효과를 노리는 거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대장주인 오링 PTS가 감속기 종목이니까 아직 상대적으로 덜 오른 다른 감속기 종목들이 키 맞추기를 시도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리포트에서는 구체적으로 SPG와 SBB테크를 꼽으면서 감속기 친구들이라고 재치 있게 부르더라고요. 네, 바로 그 부분에서 사용자님께서 보내주신 SPG 차트 이야기가 나왔어요. 오전 내내 횡보, 그러니까 옆으로 기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후경에 대장주인 우린 PTS가 상한가에 들어가서 거래가 막히면 그쪽으로 가려던 눈이 이 친구들에게 흘러들어오는지 확인해보라, 이런 구체적인 조언이 있었죠. 주시하는 것이고요. 아, 섹터의 앵커이자 방파제 역할을 하던 바로 그 종목 말이군요. 네. 현대무백스가 갑자기 마이너스 5% 이상 급락하는 식의 큰 충격만 없다면 로봇 섹터의 이 따뜻한 온기는 다음 거래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만약 앵커인 현대무백스가 크게 흔들린다. 그러면 그건 로봇 섹터 전체의 위험 신호가 찾았다는 뜻이니까 일단은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거죠. 아하. 전체 섹터의 분위기를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로 활용하라는 아주 실용적인 팁입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자, 오늘 분석을 한 줄로 요약한 리포트의 결론이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산타클로스는 로봇 썰매를 타고 왔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정말 잘 어울리는 표현인데요. 시스템인 현대무백스가 길을 열어주고 그 위를 부품인 우린 PTS가 질주하는 완벽한 하드웨어 장세라는 걸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볼 지점은 이 시장의 관심이 얼마나 빠르고 역동적으로 움직이는가 하는 점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장은 소프트웨어, 플랫폼, 구독 경제 같은 무형의 가치에 열광했잖아요. 그랬죠. 그런데 오늘 리포트는 기어, 감속기, 금융처럼 아주 구체적이고 만질 수 있는 하드웨어의 화려한 귀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시장이 단순히 꿈과 비전만으로 움직이는 단계를 지나서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낼 실질적인 제조 능력, 기술력을 다시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AI 모델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걸 담아낼 로봇펄 하나를 정교하게 만들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걸 시장 참여자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죠. 정말 그렇네요. 기술의 발전이 결국은 그것을 구현해낼 물리적인 실체를 필요로 한다는 아주 근본적인 사실을 시장이 다시 일깨워주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사용자님께서 내일 시장을 보시면서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분석한 리포트는 철저하게 로봇의 몸체, 즉 하드웨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내일 이 뜨거운 흐름을 직접 지켜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거대한 흐름의 추가 언제쯤 다시 반대편으로 기울게 될까요? 로봇의 몸이 이렇게 시장의 찬사를 듬뿍 받은 뒤에 시장은 과연 언제부터 로봇의 뇌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와 AI에 다시 주목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 거대한 변화의 첫 번째 신호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까요?